한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회계 장부 처리에서 말이죠. 근데 이제야 감사받겠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 최근까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이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을 맡아왔었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먼저 김 기자, 이 정의연의 회계 처리가 좀 심상치 않다, 뭔가 미심쩍다, 이런 논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출 금액에 있어서 뭔가 차이 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2018년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기부금 총 지출액을 5억 6,470만 원이라고 국세청에 기재를 했는데 네. 공시한 또 국내외 사업 지출의 합을 살펴보니까 3억 2,453만 원이었더라. 그러니까 총 금액과 어떤 국내외 사업을 더한 금액이 2억 4천여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었다.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된 거고요. 또 2019년에는 기부금 총 지출액이 8억 6,226만 원인데 그런데 또 국내 국외 사업을 지출한 금액을 합쳐보니까 여기에 또 5,6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어허.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입장을 밝히면서 뭐 오류가 있다면 앞으로 고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다른 배경, 다른 의도에 초점을 맞춘 발언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당연히 그 회계사 상담에서 이런 회계 규정들이 복잡하니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정의연도 당연히 그렇게 처리하고 공시한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세 고의성은 없다. 그리고 재무제표 결산상 정상이다. 그럼 이 논란이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할머니와 활동가를 분열시키려 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왔던 지난 30년의 목소리를 죽이려고 하고 제 목소리에 어떤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의도도 다분히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정 부분에 있어서 사무적인 오류라든가 그런 명확하게 저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처리와 관련해서 좌측에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금의 총 지출액이 5억 6,470만 원, 저렇게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공시한 합을 보면 또 3억 2,453만 원, 아까 김 기자 설명대로 2억 4천 정도의 갭이 발생을 하고 2019년은 마찬가지로 2억 원대는 아니나 어쨌든 5,668만 원가량 또 차이가 나요. 자, 이런 지적이 당장 나왔습니다. 김경률 회계사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시민단체라면 단 1원이라도 꼼꼼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기부금 지출액도 펑크, 좀 전에 그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죠. 부실한 회계 처리가 계속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김경률 지금 회계사 만료. 예. 지극히 정당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어떻게 그 개인 기업 있지 않습니까? 1인 주주로서 뭐 그 사장이 사실상 개인 기업처럼 거기도 회계 처리를 잘해야 돼요. 예. 안 그럼 나중에 업무상 횡령이니 배임이니 구속도 되고 하는 거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정의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다 기부금. 으로 운영하면요. 예. 더 투명해야죠. 어떻게 보면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데가 이렇게 회계가 예. 지금 제가 볼 때 예. 어제 그 국세청하고 말 들어보면은 2018년 자산 이월된 거 뭐 20매덕 그것도 이게 나중에 다 자산은 보유한 걸로 밝혀지긴 밝혀졌어요. 그런 걸 보면은 실수도 많은데 어허. 이 실수가 많다고 이걸 실수라고 치부하면서 우리는 예. 괜찮아 그러면요. 그게 나중에 물론 실수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정의연이 어떻게 보면은 예. 어떤 좋은 일을 하겠다는 단체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하겠다는 단체가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허. 아무리 좋고 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의심을 받을 일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윤미향 당선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계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실수를 좀 한 것 같,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예, 예. 사실 기업은 뭐 그 자산이 몇 조 되는 뭐 국내의 모 재벌 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가 제 딸이 회계사라서 제가 가끔 많이 보는데 회계사세요? 예, 예, 뭐 예. 가수금, 가지금, 고정자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아하. 엄청나게 복잡한데 네. 이런 그 정의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왜냐하면 뭐 고정자산이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기부금 들어오고 이걸 어디 썼느냐만 탁 나오고 아주 정리가 간단한 단체예요. 여기서 회계 규정이 복잡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거는 회계를 아는 설명해야 사람들한테는 김경률 회계사도 말하지만 너무나 이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대표로 있었던 단체가 또 하나 있죠. 김복동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장례 조의금 등으로 이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온 단체, 여기에 대표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었습니다. 김 기자, 이 김복동의 희망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된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뭔가 법을 어긴 정황들이 포착돼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간단체 김복동의 희망, 어떤 단체인지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전시 성폭력 문제를 국제적 인권 이슈로 이끌어온 평화 여성 인권 운동가 김복동님. 전쟁 없는 세상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그래서 할머니 제가 어제는 대신으로 받았어요. 울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같이 있었더라고 얼마나 좋았을까.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민간단체 김복동의 희망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등록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절차 없이 모금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기부금의 규모도 커서요. 지난해 기부금 수입이 2억 2,066만 원이나 됩니다. 자,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등이 2018년 10월 설립된 이후 희망 측으로부터 이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 계획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후원금의 입금 계좌가 바로 이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 그러니까 이 개인 계좌로 뭔가 기부금을 받는데 그 또한 등록 절차 없이 활동을 한 그 점이 포착돼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등록 절차라는 것을 거쳐야 하는데 이 김복동의 희망은 그런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부금을 받은 계좌가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였다. 자, 김복동의 희망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게 납득이 되시는지요? 자, 어찌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안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등록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이 나왔어요. 근데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을 경우에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우리 김관욱 교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부분? 예. 사실은 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쟁 성범죄를 아하. 어떤 피해자들인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고 이것을 국내외적으로 이제 알리고 일본의 어떤 공식사과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30년 가까이 한 것인데 네. 이런 부분이 이 회계 문제라든가 불투명 회계 문제 그리고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 국민이 성원하는 지금 시민단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실 마음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수성인데 네. 순수성이 보장이 되려면 사실상 공정성과 투명한 회계 처리 같은 그 것들이 기본이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만 네. 사실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성금도 가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복동의 희망
이 부분은 아예 등록 절차가 지금 없었고 2018년에 출범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8년 출범 맞습니다. 그렇다 10월. 그러면 지금 한 예. 1년 반 정도가 경과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이제 와서 하겠다. 이거는 조금 좀 아쉬움이 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윤 전 대표죠. 이분이 사실은 조금 용기를 낼 필요가 있겠다. 어떤 무슨 얘기냐면 용기일까요? 뭔가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스스로가 낱낱이 좀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이 단체를 지속 가능한, 왜냐하면 뭐 일본이 지금 정식으로 사과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계속 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걸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그 해명 나와 있는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 김복동의 희망 쪽에서는 왜 그럼 등록 절차 없이, 이게 오늘자 그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동아일보 기자가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희망 측 관계자한테. 아니, 현행법에는 등록을 한 이후에 기부금을 모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왜 1년 반 동안 등록 안 하셨습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이제라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던가요? 이런 단체들은 특히나 우리 국민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것 못지않게 투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대원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국민들이 지금 가진 마음이 어떤지를 저분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로 지금 국민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침에 세수 안 하고 눈곱 낀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그 흐릿함, 그다음 석연치 않음, 그리고 좀 뭐 찝찝함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선명해져야 되는데 아하. 더더욱 큰 의구심이 들고 또 문제는 말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계속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 예, 말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문을 하면 이제는 뭐 정치 프레임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정치권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친일파냐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 정치권 사람들은 괜찮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다수의 국민들과도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는 이 시민단체가 이제는 그 입법, 행정, 사법, 그다음에 언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권력기관이 됐어요. 예. 옛날 독재시대 때 탄압받고 억압받으면 배고프고 춥던 그런 단체가 아니라 이번에 봤지만 엄청난 큰 권력과 그리고 재정 문제에 있어도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만지는 단체가 아하. 됐기 때문에 앞에 패널들 분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높은 도덕성과 더 높은 투명성을 이젠 제고할 때가 됐다. 알겠습니다. NGO란 이름으로 그 익명성의 뒤에 숨은 그런 단계는 이제 지났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그 등록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부분은 이게 현행법 위반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조인인 여상원 변호사 한 말씀 듣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보면 1,000만 원 이상 모금할 때는 이렇게 모집 사용 등록을 행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다음에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안 그런 경우에는 아까 보신 대로 3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3천만 벌금인데 원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해명이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건 변명이고 몰랐던 것 같아요. 아예. 아예 몰랐다. 예, 어찌하다 본인은 알긴 알았는데 뭐 그냥 그 창립 초기에 바쁘고 이래서 그냥 절차를 좀 뛰어넘었다 이건데 예. 사실은 이게 그 이번에 정의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시민단체 좋은 일 한다는 단체들이 이런 적법 절차에 대한 의식이 좀 약하더라.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조금 뭐 절차 무시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냐. 이런 의식인데 제가 그 77년에 대학교 입학시험 칠 때 네. 영장 문제 중에 하나 생각났어요. 영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목적이 수단을 항상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목적이 아무리 숭고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잘못되면 그 목적의 숭고성까지 의심받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민단체들 본인들이 좋은 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시민들이 용서해 주겠지라 생각하지 말고 예. 이런 단체일수록 절차를 꼼꼼히 투명하게 잘 투명하게 해야지. 아, 나중에 제가 기부를 한다 해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돈이 어디 갔는지 이렇게 된다면 기부하고도 찝찝하게 지낸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어제 소셜미디어 글이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어제 이렇게 남겼어요. 6개월 동안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나는 오늘 아침입니다.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이 세질수록 윤미향의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겁니다. 나에 대한 공격은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모략극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이 글에 대한 반박이 당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경의 민변 소속의 변호사죠. 후원의 마음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파적 이해득실의 윽박으로 방어하려는 태도야말로 천박함의 발로 아닐까요?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보수 언론 탓하기 전에 윤미향 당선인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시죠. 조직 성과 낚아채서 정치적 대표가 되는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으니까 정치 먹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겨냥을 했습니다. 전유옥 전 의원은 윤미향 씨 여자 조국에 등극했어요. 우리 김관욱 교수 보시기에는 어제 윤미향 씨의 저 글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단체의 어떤 회계상의 오류라든가 또는 적절하게 이제 재정을 지출했느냐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평가받는 그런 과정인 것이지 예. 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 또는 뭐 친일 또는 반일의 대결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갔을 때 국민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동의하느냐. 그럼 전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정의원 측에서도 이것을 복수의 어떤 외부 회계사들에게 맡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맡아서 그러니까 거기 외부에서 회계를 한번 다시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적절하게 문제가 제기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걸 처음에 말씀하신 분은 이용수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이용수 문제 제기를 할머니가 하셨죠. 친일 하시는 예. 분도 아니고 사실은 피해자이신데 이런 부분까지를 감안한다면 친일 논란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집권여당 민주당의 이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이제 예비 당선인인데요. 그렇다면 김 기자, 이 집권여당 민주당에서는 이 윤미향 당선인의 논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까요? 우리 김관옥 교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싸기에 나서면서요, 이 특정 보수 진영, 특정 세력을 거론하면서 정치적인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진보적 가치를 추구했던 소선 당선인에 대한 보수 진영의 좀 무차별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성 평화 인권운동 대명사였던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진보적인 의제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보수 쪽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불편한 게 아닌가. 최근 미래통합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 의한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공격과 왜곡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굴욕적인 2015 한일 합의의 기만적 추진 과정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정권 관료들의 제보를 인용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런 지금 의혹 제기들에 대해서 보수, 그러니까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최후 공세라고 표현하면서 보수 진영의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을 내놨습니다. 이수진 당선인도 친일 세력의 역사 감추기 시도 도 넘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남인순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권 관료들의 제보를 이용해서 국민을 분열시켰고 참으로 후한무치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은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당에서는 이러한 지금 김 기자 설명대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김관학 교수가 잠깐 말씀을 주셨던가요? 이번에 이 정의기억연대의 논란의 촉발은 이분의 목소리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요일 되면 먼 데서도 옵니다. 또 외국서도 옵니다. 그런 분들이 17일반으로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이것은 정말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한테 써야지요. 왜 지금 마음대로 씁니까? 속을 만쩍 쏘았고 욕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고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자,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한국당에서는 이용수 할머니도 그럼 친일파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주장은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뭐 친일 세력들 아닙니까? 이러한 유의 주장이 나오자 당장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도 친일파겠네요? 이런 반응인 거죠.
통합당에서는 자신들 비판하면 친일이다 논리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프레임으로 본질을 회피하려는, 물타기 하려는 전형적 물타기. 우리 조대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여당 의원들이 지금 망나니 칼춤, 그다음에 후안무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그게 결국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본인들한테 지금 해당되는 말이고, 지금 사실 여기 이분도 윤미향 당선인도 조국이 생각나는 아침이라 그랬는데 조국도 당시에 임명 당시에는 제가 그래서 수치를 좀 찾아봤어요. 그 임명 당시에는 찬성과 반대가 35대 45, 49대 57 이게 좀 비슷하게 갔는데 총선 이후에 4.15 총선 이후입니다. 예. 4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시사인헌과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보면 예. 조국 임명 강행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25.4, 잘못했다가 64.3이에요. 이거는 조국 임명 전후보다 훨씬 격차가 벌어진 건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국민들이 비록 그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번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국민들마저도 아하.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누가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도 자기들이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움에 빠진다는 사실을 어려움에 모르고 빠진다. 그렇죠. 조국 때도 검찰은 그냥 수사를 하는데 본인들이 정치 검찰로 몰면서 정치를 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친일 프레임까지 갖고 와서 국민들이 제일 민감한 거. 근데 이 친일 프레임이 도리어 자기들한테 자기들 이 코를 꿰는 역으로 작용해서 자기들을 이 압박하는 그 나중에는 덫이 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상원 변호사. 예, 조국 문제 있죠. 그건 조국 개인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문제였지, 진보의 어떤 문제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려 하다 보니까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 마치 검찰 개혁 때 반개혁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조국 장관이 어떤 여러 가지 표창장 위조니 이게 비판 대상이 되는데 싸움은 정작 정치권에서는 이 반개혁이냐 검찰 개혁이냐 이 문제로 갔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그 김두관 의원이나 하는 말 보면은 마치 야권이 이 정의연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예. 있지도 않은 회계 부정이라고 하고 회계 오류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우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회계 오류 문제가 나와서 야당이 이 문제를 정의연을 제기하는 공격하는 거지. 이 야당이 정의연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엄청나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걸 받아낸 게 아니거든요.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용수 할머니 말 때문에 이게 드러났고요.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의연이라는 한 단체의 어떤 회계 오류 문제를 갖다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 이 정의연이 하는 활동 자체를 예.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다시 정의연의 회계 오류 문제를 정치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여권에서는 이걸 정치 문제화한다고 비난하는 또 의원이나 당직자도 있어요. 그건 오히려 거꾸로 지금 그 문제를 몰고 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난할 건 비판하고 예. 그다음 우리가 옹호할 건 옹호해야지. 모든 문제를 갖다가 그 여야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고 가 친일로 몰고 갔는지 반일로 몰고 가버리면은 우리 사회의 정의란 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조대원 평론가가 말씀 중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총선 이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 심의상 그 조사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요. 4월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주간지죠. 시사인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조사였다. 이 개요를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